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작은 주제예요. 진짜 일찍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일찍 끝나진 않을 것 같긴 해.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뒤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수업 때 하는 예시문은 쉬운데 막상 이제 뒤에 있는 연습 문제로 들어가면은 난이도가 좀 있어서 그거 풀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만만치는 않을 듯 해요. 자,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다뤄요. 그러니까 접선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접점이 주어질 때의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질 때의 접선의 방정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세 번째도 비슷하지만 우리가 어떤 y는 fx라는 곡선이 있어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x1, y1이 주어져 있다고 치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되니?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되죠? y는 그쵸? 기울기는 f'x1이 기울기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x-x1 더하기 y1 이렇게 쓰면 된다 라는 거였어.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접선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그냥 f'a가 이꼴 m이다를 이용해서 이 m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요 m이 되는 a의 값을 구하면 되죠. f'a가 m이 되는 a를 구하면 그 a가 바로 뭐야? 접점인 거잖아. 그러면 a만 구해주면 접점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요 식에 대입해주면 된다 라는 거였어. 세 번째,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긋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풀었다? 곡선 위의 접점을 t, ft로 놔라. 그래서 첫 번째 알기는 그러한 접점을 t, ft로 놓는다. 두 번째,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면 y는 f't 곱하기 x-t 더하기 ft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에다가 곡선 밖의 점을 집어넣어라. 곡선 밖의 점도 역시 이 접선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대입해주면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니? t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구한 t 값을 집어넣어준 게 접선의 방정식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파생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 나갈 거야.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고 이제 파생되는 얘기를 좀 할게요. 자, 1번 이론에서 제일 끝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외우고 있습니까? 기억나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 기억 안 나면 그냥 다시 한번 그거 보면서 암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박스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에요. 어떤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이 그냥 다항함수인데 x의 n제곱이라고 치자. 자,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잖아요. y는 x제곱 y는 x의 세제곱 그냥 3참수 x 세제곱은 이렇게 생겼잖아. y는 x 4제곱 이렇게 생겼잖아. y는 x 5제곱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일사분면에만 그린다면 y는 x의 n제곱은 그 n이 짝수든 홀수든 관계없이 x가 0보다 더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그 y는 x n제곱의 그래프는 그럼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왼쪽의 모양만 n이 짝수일 때는 2분이고 n이 홀수일 때는 어드가 되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일사분면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위에 있는 특정한 점의 좌표를 그냥 A1,
FA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점이니까 얘를 A1, FA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접선식 구할 수 있잖아. 이거에 의해서. 그럼 접선을 구했어. 그러면 그 접선식은 뭐 y는 F'A1 X-A1 더하기 FA1이겠죠? 그럼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A2라고 하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A2, FA2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거기서 접선을 그었어. 그럼 그게 또 만나는 점을 A3라고 하자. 이렇게 땡땡땡땡. 자, 이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럼 도대체 요 AN의 정체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AN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AN은 뭘까요? AN은 등비 수열입니다. AN이 뭐가 되냐면 이 AN은 등비 수열이에요. 그럼 첫 번째만 A1이겠죠? 그럼 공비 구하려면 우리 등비 수열인 거 알면 뭐만 구하면 돼? A2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A2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의 접선 구할 수 있고 X별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A1과 A2 알면은 공비가 나오지 않겠니? 그러면 그 AN의 일반항, 즉 뭐 A10의 값을 구하라 이런 거 10번째 구하면 끝인 거라고. 그러니까 왜 등비수열이냐고 가면은 그거는 AN과 AN 플러스의 관계식을 가지고 풀면 되는데 우린 거기까지는 논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나열해 봤더니 등비수열이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알아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놈은 등비수열이라는 걸 안다면 문제 풀 때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 보면은 저 그림의 공비는 여러분 그냥 구하면 되니까요. 그걸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A에는 등비수열. 아,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면 그 A에는 뭐다? 등비수열인 거라고요. 근데 요 문제는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실제로 있잖아. 이 AN들을 계속 구할 때로 생각해봐요. 계속. A1, A2, A3를 계속 구해요. 그럼 점점 그 AN의 값은 어떤 값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0에 가까워져요. 이거 계속 구하면 그 접선 조각들은 나중에 여기에 수렴하게 된다고.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이 공학계산기로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고 생각해봐요. n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야. 계산기를 가지고. 물론 계산기는 결과를 바로 딱 내주겠지. 근데 그 계산기가 그 결과를 낼 때 근 어떻게 구할까? 계산기는 이렇게 근을 구해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근을 구하는 방법은 값들을 막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미분을 때리는 거지, 계산기가. 계속 미분을 때려서 그놈들의 근을 이 값을 무한대만큼 때려서 근사값을 근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실제 고학용 계산기가 n차 방정식의 근을 계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구해요. 컴퓨터가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고요. 인수분해하지 않는 얘기죠. 컴퓨터가 근을 구할 때 인수분해하지 않아요. 이렇게 근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알아두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뭐 사실 뭐 공학 계산기를 가지고 원리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학 문제에서 이런 식의 문제를 은근히 사실 잘 내는 게 맞다는 얘기지, 사실은. 왜? 계산기의 원리가 이거니까요.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고, 미국 수학에서는 굉장히 얘는 중요시하게 다룹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학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2번 문제. 잠깐만. 1번 문제 어디 갔어? 자, 2번 문제. 함수 fx에 대해서 그 위에 2,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래요. 뭔 얘기야? 첫 번째 줄에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뭐다? f2는 1이다.
2,2를 지나니까 두 번째는 F 프라임 2는 2란 얘기죠. 그러면 우린 첫 번째 줄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거기서 G 프라임 2를 구하래요. 아, gx가 x 세제곱 곱하기 fx니까 따라서 G 프라임 x는 곱의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그럼 거기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이 값으로부터 결과를 구할 수 있겠다. 기본 문제였고요. 두 번째 3번 얘도 기본 문제야. 곡선 위에 있는 점 1,1에서의 접선이 그러면 1,1에서의 접선식 구하자. 뭐야? y는 f 프라임 1 곱하기 x-1 더하기 1이죠. 물론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될 거야. 근데 걔가 뭘 지난다? 마십, a를 지난다.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어라. a 구할 수 있다. 그 문제였어요. 아, 쉽다. 자, 3번 문제 그냥 후딱 풀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됐죠? 아, 5번 이론입니다. 자, 이제 수직인 직선. 그러면 A, FA라는 점이 있어요. 아, 여기서의 우리가 접선이 있어. 이렇게 있겠죠? 접선. 그럼 이거에 수직인 직선이라고 한다면 이 직선을 말하는 거잖아. 수직이다. 뭐죠? 수직이면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요 기울기는 F'A잖아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놈의 기울기는 뭐인 거야? 마이너스 F'A분의 1인 거네요. 따라서 우리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걔는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F'A분의 1이고요. 그리고 이 점을 똑같이 지나야 되니까 x-a 더하기 FA라고 할 수 있죠. 우린 얘를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고요.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한다면 법선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법선이라는 용어는 지금은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지에 법선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그냥 법선 자체가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다 알고 계시면 앞으로 내가 설명할 때 좀 편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부터 문제 보면 6번이에요. 6번. 아, 뭔 말이니? 알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다? 제가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F1은 1인 거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야? F'1은 얼마란 얘기니? 2란 얘기죠.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 해주면 A, B를 구할 수 있다라는 기본 문제였어요. 실제로 수능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요, 특히 3점짜리 같은 기본 문제들은 참신한 문제가 안 나와요. 반복 출제가 됩니다. 우린 둘 다 모의고사 문제인데 그 6번 문제가 좀 더 먼저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아래 문제는 2017년도 수능 기출문제야. 근데 문제가 어때요? 그쵸? 똑같은 문제인 거죠. 자, 수능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시고요. 됐니? 8번.
자, 주어진 곡선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이참수니까 이렇게 생긴 이참수인데, 그럼 그 이참수 위에 있는 점 2, 마이너스 1이 있대요. 여기 2, 마이너스 1. 자, 이 점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어디야? 여기죠? 맞죠?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자,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접선식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접선식 구하자. 요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x고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기울기 마이너스 2네요. 그러니까 이 직선은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데 2, 마이너스 1 지나니까 더하기 1이죠. 됐니? 자, 그러면 이거랑 x축과 만나는 이 값은 1이네요. y절편도 1이네요. 그러니까 이 넓이는 2분의 1인 거야. 자, 문제 풀 때 축과 이루는 그러한 넓이 구하는 문제 있잖아요. 물론 그림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림을 그려서 정확한 상황 파악하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선택사항인 거야. 9번 문제 역시 심심풀이로 풀어봅니다. 이 앞에 지금 다 문제들이 되게 쉬워요. 자, 됐나? 자, 넘어갑시다. 10번. 자, 약간 이제 어려운 이론인데, 우린 지금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 중에서 이참수일 때랑 삼참수일 때의 특이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특이성에 대한 얘기인데, 물론 이제 적분까지 가버려서 이론을 하면 좋겠지만, 적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이 중에서 이번 중간고사랑 관련된 이론만 하면은 그냥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참수가 있어. 이렇게 이참수가 있어. 여기서 내가 점 A랑 점 B를 그냥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A랑 B를 이어준 거죠. A랑 B를 우리 걸 뭐라고 부르죠? A, B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두 점 간의 기울기. 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점 C의 좌표는 어디였다? 기억나니? 평균. 저 A랑 B의 정 가운데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은 거죠. 두 선은 서로 평행하다고요. 그러면 이때의 점의 좌표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라고요? 얘가 A, FA고 이게 B, FB잖아. 그 다음에 얘가 C, FC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C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C의 값은 둘의 정 가운데다. 어떨 때? 2차 함수일 때. 그런데 문제가 좀 더 바뀌었어. 뭐냐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야. 그래서 둘의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이 교점의 x가 얼마일까요? 네.
똑같이 얘랑 같아요. 그래서 해주면 여기가 서로 세로선을 그는 일치한다고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이차함수에서 두 점에서의 접선과 접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접선 두 개 연립해도 괜찮지만 하나의 접선식을 구한 다음에 이 둘의 점 가운데 x값을 대입한 함수값을 구하면 그 점의 좌표를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왜? 이차함수의 성질 중 하나야. 접선과 관련된. 그러면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림 나와 있잖아.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다? 이거죠? C는 2분의 A 플러스 B랑 같다는 얘기고, 즉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C의 값은 A랑 B의 정 가운데 값이다 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적어둡니다.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말로 써주는데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C의 값은 2분의 A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 여기죠?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쵸?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두 번째는 요 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요 점. 뭐야? 두 접선의 교점. 의 x좌표. 역시 내가 2분의 a 플러스다. 어떨 때? 2차 함수일 때.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2차 함수랑 3차 함수 정도밖에 다루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거 알면은 문제 풀 때 좀 많이 도움이 되게끔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야. 2차 함수일 때는. 그런데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야. 자, 3차 함수의 접선의 성질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 3차 함수의 접선의 성질을 알기 전에 먼저 기본적 3차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를 알아주면 좋은데, 이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사실 그 값 자체로부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극점에서. 또 다른 극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그러면 자, 얘랑 얘의 길이 b는 몇 대면? 길이 b는 2대 1이에요. 항상 얘랑 얘의 길이 b는 2대 1이야. 이게 2k가 되면 여기는 k가 되거든요. 이게 3차 함수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극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 선을 그었어. 그러면 얘랑 얘의 길이 b는 1대 2가 된다고요. 그렇죠? p가 되면 이 길이는 2p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3차 함수의 성질인데, 그런데 이제 뭐 할 거냐면 평행선을 그을 게 아니라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특정 점에서 저기처럼 특정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야. 그러면 만나는 이 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얘를 평행선을 그은 거지. 이렇게. 그러면 평행선을 그었을 때 바로 뭐다? 똑같이 2대 1인 거야. 근데 역시 그것도 중요하진 않아. 아직은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니까. 근데 중간고사 범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나는 이걸 점을 알고 있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알파, f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함수식을 그냥 3차 함수니까 얘가 그냥 y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b라고 볼게요. 이거 직선이잖아요. 물론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해도 되겠지만 그냥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요. 자, 이 점의 좌표는 또 다른 글이니까 베타, f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를 알고 있으면
베타의 값을 거의 3초 이내에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관계일까요? 알파랑 베타의 관계는 근계수예요. fx랑 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3참수니까 당연히 둘이 만나는 근은 몇 개다? 3개죠. 항상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잖아요. 근데 그 근 3개인데 알파가 접한다는 얘기는 알파가 중근인 거죠. 그러면 세 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치? 근데 여기서 세 근은 뭐야? 알파랑 베타잖아. 알파가 중근이니까 이해돼? 즉 2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나 되냐?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얘기죠. 어차피 둘이 같다라고 났을 때 이거 이항시켜봤자 세 근의 합에 m과 n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왜냐? 세 근의 합은 3차식의 개수랑 2차식의 개수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하나의 알파 값을 알고 있으면 또 다른 베타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이거를 몇몇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요. 그럼 그 접선의 방정식이랑 다시 이 fx를 연립해서 둘이 만드는 교점을 구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말란 얘기예요. 뭐야? 근 계수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이거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그 오른쪽에 있는 이론 박스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알파 베타의 관계 생각해보자. 뭐라고 쓰면 돼? 2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해되니? 그러면 우린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얘를 fx라고 볼게요. 이걸 gx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있으면 나는 fx에서 gx를 뺀 함수가 생각하고 싶다고요. 그럼 fx 빼기 gx는 최고차항 계수는 a야. 그런데 뭐가 되는 거야? 알파에서 뭐다? 알파에서 중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타를 슬그도록 갔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됐니? 자, 이것도 같이 적어줍니다. 이론에다가 fx, gx로 세팅하고요. 그 f 빼기 gx는 다음과 같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11번인데 11번 곡선 저 위에 있는 1, 마사에서의 접선이 A 가린 점 B에서 만난대요. 됐니? 그럼 봐라. 우린 저 A라고 하는 점에다가 점 A에다가 좌표를 써놓으세요. 1, 마사라고. 그러면 자, 점 B의 좌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그런가? 저기 네. 점 B의 X값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왜? 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은 뭐야? 이 점 B의 X값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얘를 베타, F 베타로 놓는다면 뭐다? 1 플러스 1 플러스 베타가 세 근의 합인 거야. 근데 그 세 근의 합이 얼마인데? 여기 2차식 계수 없잖아요. 0인 거죠. X제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 B의 좌표가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였던 거잖아. 이해되니? 자, 그러면 12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참수 fx에 대해서 그러면 이 그림 대충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fx가 있는데
거기서 2,4에서 어딘지 몰라. 그냥 여기가 있다고 치워봐. 2,4에서 접선을 그었더니만 그 접선이 만나는 또 다른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래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fx라고요? 이게 gx라고요. 그러면 fx에서 요 gx, 근데 이 gx는 기울기가 얼마야? 1. 1이네요. 그럼 요 gx는 뭐야? 기울기가 1이고 2,4를 지나니까 x 플러스 2죠. 그럼 여기서 얘를 뺐더니 이 꼴 뺀 것은 뭐다? 접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중근으로 갖고 얘를 실근으로 갖는 문제에 의하면 최고차 함계수 1인 3차 함수라고. 그러니까 이 함수는 x-2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인 거야. 넘겨버리면 fx를 구할 수 있잖아요. 되니? 그럼 우리는 요 이론 두 가지를 가지고 그죠? 그 3차 함수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첫 번째는 하나의 접점을 알고 있으면 또 다른 만나는 교점을 그냥 바로 찾아낼 수 있었다 라는 거랑, 그 다음에 3차 함수랑 접하는 직선이 보이면 두 함수를 따로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fx에서 gx를 뺀 함수식을 바로 세팅해서 구할 수 있었다 이거였어요. 간단하죠? 자, 13번 문제품이다. 자, 됐나요? 자, 이 상황이죠. 우린 점 A의 좌표가 x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x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점 B의 x좌표 얼마 나온다고요? 2가 나오죠. 맞니? 왜? 근계수잖아. 세근의 합이 0이 돼야 돼. x제곱 없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가 0인 거니까 점 B의 x값은 2가 되는 거죠. 그럼 점 B의 x값이 2면은 다시 그 접선에다 얘랑 만나는 점 C의 x값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4잖아요. 왜? 2 플러스 2 플러스 C가 0인 거니까. 그러니까 요 점 C의 x는 4죠. 그래서 걔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더한 게 80이 되는 A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였다고. 그럼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이거 알면은 문제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조금만 더 해보자. 그 14번 기울기가 주어질 곡선. 자, 우리는 하나의 주제였어요. 지금은 접점이 주어질 때의 접선을 했었고, 자 이제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접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어떻게 난 또 태풍 온다고 집에서 걱정하지 않아요? 아버님. 학원 간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해요? 확실히 그치 이 고등학생들은 내 혼자씩 걱정하지 않는구나. 작년에 태풍 와가지고 학교 휴가 한번 학교 안 간 적 있잖아요. 그치 그런 적도 있었고 물론 오전에 수업을 했는데 오전에 그 수업 반회가 20명이거든요. 선생님만 20명인데 오늘 14명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아침마다 계속 카톡이 오는 거야. 선생님 오늘 수업해요? 오늘 수업해요? 그래서 문자가 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나 처음에 왜 이런 문자를 보내나고 했더니 그 태풍 때문에 계속 재난 문자가 계속 오니까 엄마들이 계속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러더니만 오늘 태풍 때문에 그 걱정돼서 못 보낼 것 같아요 라는 문자가 몇 개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6명이 결석을 했어. 인강으로 보겠다고. 태풍을 기회로 삼아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놀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비도 하나도 안 오더구만. 열심히 공부하러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태풍을 뚫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6번. 얘는 그 곡선 밖의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문제예요. 17번도 마찬가지고. 자, 이겁니다. x세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어.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지. y는 x세제곱 플러스 2. 3차함수는 3차함수지만 자, 이 함수 그려줍니다. x세제곱 플러스 2. 뭐 고민할 거 없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 언니가 우리요. 이요? 아이 진짜. 진짜 왜 고민을 해? 야, y는 x 세제곱 어떻게 써? y는 x 세제곱. 이거 y는 x 세제곱. 그냥 y는 x 세제곱. 이 참설 그리고 있고 y는 진짜 아니 얘들아. 보통 3차함수 보통 이렇게 그리긴 하지만 y는 x 세제곱은 걔는 이렇게 생긴 3차함수 아니었어요? 맞다. 응? 맞다. 이 함수 중간에 내려가지 않는다고요. 중간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냥 0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인 거지만 중간에 내려가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얘는요, 이놈을 y축으로 이만큼 평이 이동하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지. 됐니? 자, 이 함수가 있는데 y는 kx가 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fk래요. 그러니까 y는 kx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잖아요. 그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은 교점 개수가 하나인 거야. 근데 얘가 k가 점점 커지면 얘가 딱 어떻게 되는 순간? 접하는 순간 교점 개수 몇 개가 되는 거니? 2개죠. 이쪽에도 있으니까. 그러면 접하면 교점이 2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걔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교점 몇 개가 된다야? 하나. 2개인가? 교점 몇 개야 이거? 2개? 3개잖아요. 파란색 직선이면 당연히 여기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3개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뭐야? 접할 때의 K값만 알면 이 접하는 순간에 K만 알면은 이 접하는 것보다 기울기가 더 작으면 교점 개수 1개. 얘보다 커지면 교점 개수가 3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접할 때의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고. 그럼 이것은 접선 문제 중에 어떤 문제야?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 문제라고요. 왜? y는 kx는 항상 뭘 지나는 직선이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래서 얘는 0,0이라는 원점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요? 접점을 t,ft로 놓고 푼다고. 자, 곡선 밖의 점 접선이니까 첫 번째 알리는 곡선 위의 점을 t,ft로 놔라. 그럼 두 번째 알리는 여기서의 접선의 식을 구하라. 그럼 y는 기울기는 미분에서 t 대입해주면 3t 제곱 곱하기 x-t 더하기 t 세제곱 플러스 2 됐죠? 그 다음 뭘 대입해? 여기다가 0,0을 대입해야죠. 이게 원점을 지나니까 0, 0 집어넣어주면 0은 x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2가 돼서 t는 1이네요. 그러니까 이 점 좌표는 1,3인 거고요.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다? 3이다. 그러면 이제 뭐야? K가 3보다 작으면 교점은 1개. K가 3일 때는 2개. K가 3보다 커지면 그때부터는 교점 개수가 3개가 되는 거라고. 우리 문제 풀 때 함수 그래프의 개념을 모르면 문제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선생님 저 미분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상당수 학생들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기본적인 3차함수 개념은 알고 있어야죠. x세제곱 그건 알고 있어야지. 낸 거죠? 그럼 요거. 자, 두 번째 문제 0,마사에서 곡선의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a,0인데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림 먼저 그리세요. 위에 거랑 똑같이 그리면 되죠? 같은 걸로. 0,마사 0,마사로 있어요? 거기서 접선을 건대요.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a,0이에요. 그러면 찾았죠? 그 점. 자, 그 점을 구하는 게 문제였다고.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정답 구합니다. 17번 풀어봅니다. 저요? 네, 보세요. 그런데 방금 나왔죠? 자, 그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론 이어서 나갈게요. 오늘 뭐 밤 늦게까지 수업 있어요? 아니요. 없니? 네. 없니? 그래.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요. 수업 끝나면 조심하세요. 자, 우리 이제 계속 문제를 가볼게.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개수인데, 접선의 개수야. 근데 우리는 3차 방정식 3차 함수를 생각할게요. 근데 일반적인 3차 함수, 일반적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근데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이거든요.
점대칭이에요. 그러면 대칭점 어디겠니? 점대칭이요? 당연히 그 극점. 극점과 극점의 정 가운데 이 점에 대한 점대칭이란 말이야. 이게 대칭점이에요. 그러면 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을 그었어.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 이 접선 기울기가 얘가 기울기 최소일 때예요. 이때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봐봐. 이걸 미분했다고 생각해봐. 이때 미분값 0이잖아. 이때 미분값 0이잖아. 그러면 이걸 미분된 함수로 생각해 보자고. 미분된 함수를. 그럼 이게 y는 fx예요. 그러면 이제 미분된 함수로 생각한다면 그 미분된 함수는 이때랑 이때가 미분값이 0이 3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2차 함수겠지? 그러면 미분한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요? 이게 f'x잖아요. 맞죠? 그럼 언제가 최소야? 이때가 최소죠? 이때가 언제인데? 2차 함수니까 두 근의 정 가운데 있잖아. 정 가운데라고. 즉 얘랑 얘의 정 가운데가 대칭점이잖아. 대칭점일 때, 즉 이때가 미분값이 최소인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접선 기울기가 최소가 될 때란 얘기는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접선 기울기가 최소인 거죠. 이때가. 그런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공간이 4개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공간이 하나, 둘, 셋, 4개의 공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은 서로 대칭성에 의해서 같은 성격을 갖겠지. 이 공간과 이 공간도 같은 성격을 갖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점을 찍었어. 접선을 긋고 싶어. 접선 몇 개 나올까요?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이쪽 공간에서는 접선의 개수가 1개예요. 똑같이 1개겠죠. 내가 이 점에서 접선을 긋고 싶어. 접선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2개. 진짜로? 3개? 3개 나와요. 접선 그으면 접선 요런 하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공간은 어디가 됐든 간에 항상 여기에서는 접선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고. 역시 여기도 접선이 3개가 나와. 물론 이 선에서는, 이 곡선 위의 점에서는 접선 몇 개 나올까요? 하나. 2개죠. 그러면. 접선을 그으면 그냥 이 자체 내에서 접선도 있고요. 이쪽으로 접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는 접선이 몇 개야? 2개야. 이 선에서는 접선이 2개야. 근데 이 점에서는 딱 하나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노란색 선에서는 접선이 몇 개일까? 2개예요. 이점 접선은요, 요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있단 말이에요. 2개예요. 1과 3의 경계니까. 1과 3의 경계니까. 그래서 1과 3의 경계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1과 3의 경계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니? 그럼 이게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접선의 개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 18번에 있는 18번 아래쪽에 있는 그 두 번째 박스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3차 함수에서의 접선의 개수에 대한 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영역을 이름이 다 써 있잖아요. 뭐 A, B 이렇게 이름이 다 써 있잖아. 영역을. 됐죠? 그러면 보자. 접선 L의 방정식. 접선 L의 방정식 뭐가 되는 거야? 저 대칭점 어딘데요? 지금 이론에 있는 함수의 대칭점 어디죠? 원점. 원점이죠. 왜? 이거 어디잖아요.
사수가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죠. 얘는 원점에서의 접선 해방 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접선 해방 정식 뭐가 된다야? 이 함수를 ax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세제곱 더하기 cx로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0,0인 거잖아. 그 0,0이니까 접선식은 y는 기울기는 얼마야? 3ax 에다가 x 0 대입할 거니까 c c죠. c 곱하기 그 다음에 0,0이라니까 cx죠. 그럼 접선식은 cx예요. cx예요. 자, 2번을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접선 개수가 하나인 경우는 언제라고요? 저기 이때라고요. 됐어요? 이때랑 뭐야? 영역? c 그쵸? C? C 그래 괜찮아. C랑 뭐야? 원점인 거죠. 접선 개수가 하나일 때는 영역 C랑 원점이라고요. 물론 C의 반대도 그냥 C로 본다면 이해됐어? 그러면 접선 개수 두 개일 때는 언제야? B랑 그쵸? B 뭐야? 접선 위의 점이죠? 그 접선 위의 점 B랑 그 다음에 곡선 위의 점일 때죠. 됐니? 접선 위의 점이랑 곡선 위의 점이잖아요. 대칭점을 제외한. 접선 개수 3개일 때가 언제라고요? 영역 A에 있을 때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숫자 적어놓으세요. 이것처럼 곡선에다가 숫자를 적어놓습니다. 개수. 좀 고급적인 이론이에요. 이거 알면은 문제 풀 때 좀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 나올 때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19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해서 A, 0에서 3x 세제곱. 자, 그립니다. 3x 세제곱. 3x 세제곱 그리세요. 3x 세제곱. 진짜 어디마 3x 세제곱 x 세제곱 x 세제곱 그래 그거. 자, 그래서 3x 세제곱 이거잖아요. 이렇게 원체 접선 기울기 0이에요. 접선 기울기 0이야.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삐끗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그래프인데 이게 y는 3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 0에서 접선과 0,a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대요. 그냥 대충 상황을 생각하면은 a, 0에서 내가 접선을 그었어. 이렇게. 그럼 걔랑 0,a에서 접선을 그었어. 이 두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라고요. 또한 A를 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있잖아요.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모르잖아. 이거 곡선 밖의 점의 접선이니까 이 점을 뭐라고 놔야 돼? t, 3t 세제곱이라고 놔야 돼. 모르니까. 그럼 있잖아요. 이 점 뭐가 될까요? 3마이너스 3t 세제곱. 그쵸? x는 마이너스 t. 왜냐? 요 함수가 뭐니까? 얻으니까. 기함수. 그쵸? 얻으니까 당연히 원점 대칭이고요. 그럼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는 얘랑 얘가 대칭점에 대해서 서로 반대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굳이 얘를 뭐 p, 이렇게 놓지 말고 얘의 x값은 마이너스 t인 거야. 그래야지만 접선이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점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t 세제곱인 거라고요. 자, 우리는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 문제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곡선 위의 점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식을 구했다.
그러면 접선식은 y는 기울기는 미분에서 t 대입한 거니까 9t 제곱 곱하기 x-t 더하기 3t 세제곱이죠. 그런데 얘가 뭘 지나야 돼? a, 0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0은 9t 제곱 곱하기 a-t 더하기 3t 세제곱인 거야. 이거를 1번식이라고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의 접선식을 구하면 그럼 y는 기울기는 똑같죠. 미분에서 마티 대입해도 똑같이 9t 제곱 나오지. 그 다음에 얘를 지나니까 x 더하기 t 빼기 3t 세제곱이야. 얘는 뭘 지난다? 0,1을 지난다. 그러니까 a는 x 0 집어넣어주면 t 세제곱. 그쵸? 6t 세제곱이네요. 얘를 2번식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미지수가 a랑 t 두 개, 식도 두 개 연립해주면 값을 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곡선 밖의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세팅할 때 대칭성 이용해서 풀면은 조금 더 쉽게 식을 끄집어낼 수 있었고요. 자, 공통접선. 공통접선에 대한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곡선이 접하는데 이게 fx야. 그 다음에 이게 gx야. 그러면 둘이 접한다는 건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접점을 우리는 알파, 땡땡땡이라고 하자. 그래서 점 알파, 베타라고 하자. 라고 한다면 우린 여기서 식을 두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알파를 대입해주면 얘랑 값이 같다죠? 그러니까 F 알파랑 G 알파가 같아야 되죠. 두 번째는 프라임. F 프라임 알파가 G 프라임 알파랑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둘이 접한다는 얘기는 이 접점에서 접선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이 접선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알파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같은 값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때 이 미분값도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동시에 접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접점이 같다. 두 번째 접선 기울기가 같다.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됩니다. 두 식을 연립하면 돼요. 조금 더 고급적으로 간다면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어. 어떻게 합칠 수 있냐면 F에서 G를 빼는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F에서 G를 빼는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에서 중근을 갖겠죠. 그 말은 F 빼기 G라는 함수는 요 함수는 알파 대입한 값도 0이잖아요. 미분에서 알파를 대입해도 0이잖아요. 따라서 요 함수는 뭐다?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그러한 식이다 라는 거를 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근데 나중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풀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가는 게 더 안전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접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접점이 같다.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두 식을 연립하자. 이렇게만 보세요. 그럼 이게 우리는 첫 번째 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거기 보면 가운데 요식 보이죠? 요식 보이 찾았니? 이거 표시해둡니다. F 알파랑 G 알파가 같다.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가 같다. 물론 그 아래 것처럼 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요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이제는
fx랑 gx가 있는데 이게 fx야. 그리고 얘가 gx야. 근데 이제 뭐냐면 두 함수가 접하는 게 아니라 이 fx에서의 어느 점에서의 접선을 만들었더니 그 접선이 g에 접할 수도 있죠. 우린 이것도 공통접선이라고 한다고. fx의 접선이 g에 접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럼 이때는 이때 x값이랑 이때 x값은 서로 다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점이 a, fa라고 할게요. 이 점이 b, g,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서의 접선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뭐죠? y는 X f 프라임 a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a 더하기 fa죠. 이 점에서의 접선식 구할 수 있잖아요. 뭐죠? y는 g 프라임 b x 마이너스 b 더하기 g b죠. 둘이 서로 보다 같다. 그래서 풀면 정답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선 문제는 접점이 같은 경우랑 접점은 다르지만 공통인 접선이 있는 두 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뉜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그냥 이 두식 접점이 같다, 기울기 같다를 이용하시고요. 두 번째 이런 경우는 각각의 접선식을 구해서 두 접선이 일치하더라.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게 거기 두 번째 나온 설명이라고요. 쌤이 이거 몰라도 돼요? 네, 그거 아직 몰라도 돼요. 그게 설명이라고요. 그러면 그 설명 찾았습니까?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두 함수가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예요. 함수랑 함수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x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근데 그럼 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함수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접점에서 이거에 수직으로 만나는 접점을 갖고 있는 여기에 접하는 또 다른 곡선이 있다면 우리는 fx랑 gx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죠. fx랑 gx랑 만나는 점에서 각각의 접선을 구해봤더니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면 두 곡선은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수직으로 만나려면 나는 이 점의 좌표를 a, 거기 이론처럼 t, 이렇게 놓을게요. 이때 x값을 t라고 할게요. 이때 x값을 t라고 놓으면 역시 식이 두 개 나와요. 첫 번째는 이런 것처럼 두 개씩 얘기하자고요. 1번은 뭐야? ft가 gt랑 같아야 되죠? 만나니까. 2번은 뭐야? 서로 수직이니까 그 F f 프라임 t랑 G 곱하면 g 프라임 t를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나죠. 그게 세 번째 얘기예요. 그러면 표시해 둡니다. 결과를. 됐니? 자, 23번. 그 타이틀 중요합니다. 23번의 타이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얘기예요. FA가 F'A랑 같은데 그게 0이 된다면 그러면 fx는 잘 생각해봐. FA가 0이라는 얘기는 뭐니? 이 함수가 A, 0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미분값도 0이라는 얘기는 그때 접선 기울기도 0이라는 얘기야. 그 말은 뭐야? A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함수값도 0이고 미분값도 0이니까. 그럼 얘는 x-a를 중근으로 갖는 그러한 함수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 그럼 문제에서 FA랑 F'A가 0이면
그럼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야. 사실 그게 이 내용이기도 해요. fx에서 gx를 빼버리면 그럼 f 빼기 g는 알파 대입한 게 0이에요. 그 다음에 뺐을 때 미분값도 0이에요. 그러니까 그 빼는 수는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라고요. 즉, 이 식을 만족하면 fx는 x-a의 제곱을 근으로 갖는 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야. 즉, 이거를 거꾸로 이 식을 만족한다면 당연히 a 대입할 때 얼마겠니? 0이겠죠? 이거 미분해도요.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해도 x 빼기 a가 인수가 있다고. 그러면 곱의 미분에 의해서 미분해서 a 대입해도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됐니? 우리는 23번의 결과는 암기합니다. 그 아래 거 문제 아직 안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결과는 중요하니까 결과 암기합니다. fa랑 f'a가 0이면 fx는 x-a의 제곱 곱하기 땡땡땡인데 역도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네요. 24번. 삼차함수 y는 x세제곱 그 다음에 빨기 3ax제곱 플러스 4a가 이놈이 x축에 접한다면 a의 값을 구하래요. 지금 이함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x축에 접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린 접점의 x좌표를 뭐라고 할래요? 모르니까 T? t라고 하세요. 그럼 자, 식이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2개 나온다고요. 첫 번째는 뭐다? 이게 fx면 FT가 ft가 0이다. 0이다. 두 번째는 F'T가 0이다.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하면은 a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물론 이걸 하나를 합칠 수도 있어. 왜? 요 이론에 의해서 ft가 0이고 f't가 0이니까 뭐야? fx는 x-t의 제곱을 인수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자. 그러면 ft가 0이라는 얘기는 t를 집어넣어준 t세제곱 마이너스 3at 제곱 플러스 4a가 빵이란 얘기고요. f't도 0이니까 미분해서 t를 집어넣어주면 3t 제곱 마이너스 6at는 0이란 얘기네요. 이거 3t로 묶어주면 t-2a가 0인 거니까 t는 0이거나 2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 t가 0일 때, 두 번째 t가 2a일 때. 그런데 t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봤더니 위의 식은 뭐가 되니? a가 0 되죠. 근데 a가 0이면 제일 끝에 a가 양수다의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t는 a가 0이 될 수 없는 거네요. 이해돼요? 그러면 a가 0 되는 거니까 모순. 따라서 t는 2a인 거야. 그럼 t 대신에 2a를 다시 제일 위의 식에 집어넣어주면 a를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일단 우리 그냥 접한다. 그럼 그 접하는 게 꼭 직선일 필요는 없어. 접한다는 말이 있으면 항상 함수값이 0이다. 미분값이 0이다. 이거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5번 노래 정리. 25번 첫 번째 박스 노래 정리 외웁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봤을 때 지윤아 네. 노래 정리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 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면 열린 구간 A, B에서 그 fx가 0인 값을 갖는다? 중요한 조건 빼먹었어요. 그래요? 자, 노래 정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봐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죠? 밑줄 그어놓고 1번 25번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 1번 됐어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2번. 그러면 미분값 0인 C가 두 구간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1번과 2번을 둘 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데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그러면 미분값 0인 그놈이 존재하더라. 그럼 문제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미분값이 0이 되는 놈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문제 그렇게 나온다고요. 어떻게요? 26번처럼 나온다고요. 자, 26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함수에서 저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뭔 말이야? 미분값이 0인. 그렇죠? 미분값이 0인 저 구간 사이에 X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롤의 정리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고. 그걸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문제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위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롤의 정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연속인 조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미분값이 빵 되는 값, 그게 롤의 정리야. 자, 그러면 평균값 정리 27번.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일단은 기본 전제는 롤의 정리랑 똑같습니다. 왜냐? 평균값 정리가 사실 롤의 정리에서 유도가 된 식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똑같이 1번, 2번 적습니다. 27번 박스에 1번 어디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 2번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그러면 1번과 2번을 만족할 때 평균값 정리는 뭐니?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를 뭐라고 부르죠? 평균 변화율. 그렇죠. 평균 변화율이죠. F'C는 미분계수죠. 그러면 왼쪽 거 B-A분의 FB 빼기 FA에다가 네모쳐 놓고요.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F'C의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그런 C가 구간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를 A로 놓고 여기를 B라고 놨어. 그러면 A랑 B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그런 놈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은 두 개가 있는 거야. 우리는 아까 이참수일 때는 언제라고요? 평균. 그렇죠. A랑 B 두 개 정 가운데일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되니? 그 놈인 거야. 3참수일 때는 언제입니까? 그 값 사이. 2대1 되는 위치인데 그거는 무시하세요. 2참수일 때만 알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28번이네요. 28번에 가운데 거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잖아요. 그 시. 그치? 즉 평균값 정리에 만족하는 C의 개수를 구하래요. 기하학적으로 푸는 거죠. 즉 알파랑 베타 두 점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걔를 평행 이동해서 접하는 상황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몇 개가 나와요? 4개. 4개 나오나요? 확인했니? 4개 나오는 거 맞아?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그치? 4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4 이거야.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거죠. 간단하죠? C를 구하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 진짜요? 그러면 이제 구하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평균 변화율 직접 구하면 돼요. 그때 문자가 아니고 상수로 주어질 거야. 그럼 실제로 투정간의 기울기 구하고 미분값이 걔랑 같아지니까 직접 찾아주면 돼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기본 개념이고요. 문제 풀고실래요? 아니면 쉬었다가 문제 풀래요? 애매하네요. 몇 문제예요? 애매하죠? 몇 문제?
열문은 다 안 하죠? 11문제. 다 할 건데요? 다예요? 음. 지난번에 홀수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몰라. 한두 개 뺄 수 있어. 예. 일단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보고. 저는 상관없어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그러면은. 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함수의 그래프가 친절하게 그려져 있어요. 주어진 함수 fx가 x세제곱 플러스 빼기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인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대요. 원점을 지나고 이 fx에 접하는 직선이 두 개가 있대요. 자, 그 직선 두 개 그려봤나요? 원점을 지나는데 여기 접하는 직선이 두 개가 있대. 두 개 그렸니? 그래, 그거 두 개 그렸어? 두 개 어디 있어? 그 두 개를 그려보라. 원점을 지나고 그래. 자, 그러면 그 두 개가 하나는 원점에서 접하는 직선이 있는 거지. 또 하나는 원점을 지나고 여기서 접하는 이러한 직선이 있는 거지. 이 두 개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이 직선을 1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아래에 있는 이 직선을 2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1번 직선이 이 fx랑 만나는 이 x값 있잖아. 이 x값을 알파라고 하자고. x값을 알파라고 하자고. 자, 이 알파 어떻게 구하니? 근계수였죠. 어떻게? 얘는 원점을 중근으로 갖는 거잖아. 그러면 세근의 합은 뭐야? 0 플러스 0 플러스 알파인 건데 세근의 합이 얼마다? 3이다. 알파가 3인 거죠. 그럼 이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접하는 점을 얘를 베타라고 하자고. 그럼 이때는 뭐야? 베타가 중근인 거죠. 베타 접하는 거니까 베타에서. 그러니까 이때 이 세근의 합은 뭐야? 0 플러스 베타 플러스 베타라고 했고 세근의 합은 3인 거잖아. 그럼 베타는 2분의 3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3차함수에서 하나의 점을 알고 있어. 그런데 또 다른 접하는 점 또는 하나의 접점을 알고 있을 때 또 다른 점을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푼다고 했죠? 괜히 이 점에서의 접선식을 구해서 문제를 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풀이식은 굉장히 길어지고 또 분명히 헤매게 됐었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맞췄다 하더라도 헤매면서 풀면 안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요게 끝인 거라고. 그럼 정답 끝났잖아. 아예 그냥 두 줄 정도면 끝나는 문제라고. 이해돼요? 이해되죠? 요거 이용해서 푼 거야. 요거 설명 들으면 보통 어렵진 않은데 막상 문제 풀 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계속 연습해야 돼요. 아, 이놈이구나. 아, 이놈이구나. 몇 번 연습해야지만 익숙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에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면 뭔데요? 어드죠? 0 원점에서 그치? 어드잖아요. 실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fx가 6x 세제곱 마이너스 x니까 미분해버리면 18x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얘가 0 될 때가 x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분의 1일 때야. 그럼 결국 이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러한 3차 함수의 일반적 그래프 형태가 될 거라고요. 문제 풀 때 그냥 대략적으로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원점 대칭인 그러면서 실제 미분했더니 0 되는 값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위아래가 즉 극값이 존재하는 그러한 3차 함수를 그리면 될 텐데 이 함수가
gx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근데 gx는 어떻게 생긴 함수야? 절대값. V자 모양의 함수인 거야. 그럼 이 V자 모양의 함수가 예를 들어서 A가 한 이 정도에 있으면 이렇게 생긴 V자 모양의 함수라고요. 그럼 A가 이 정도에 있으면 만나는 교점 개수가 몇 개인 거야? 하나. 하나인 거죠. 0개인 게 아니라 하나인 거야. 왜? 저쪽 오른쪽 끝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럼 얘가 교점 개수가 2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교점 개수가 2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어? 왼쪽이 접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동해서 이놈이 여기랑 접하게 되면 교점 개수가 2개인 거라고. 그럼 첫 번째 상황은 얘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면 교점 개수 2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조금 더 이동하면 교점이 3개가 돼요. 그치? 그때는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될 거라고. 그러다가 계속 3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2개가 되는 상황이 또 벌어져요. 어떨 때일까요? 또 무슨 그 이제는 반대쪽. 이놈이 이쪽 왼쪽의 모양이 이쪽이랑 접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길 때야. 그러면 이쪽으로 접하면 교점이 하나, 2개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더 오른쪽으로 더 가면은 교점이 하나가 되는 거죠. 계속 하나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제 2가지 상황인데,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1번 상황은 여기랑 접할 때인 거야. 2번 상황은 이쪽 왼쪽이랑 접할 때인 거야. 맞죠? 그 2가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A 값은 2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접선 중에서 접선의 문제가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셋 중에 뭐니? 세 번째. 세 번째 거예요. 곡선 밖의 점을 알고 있어요? A, 0이라고요? 그런가? A는 미지수 아닌가요? 다시요. 얘는 몇 번째 거예요? 기울기.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죠. 요 1번 상황은 뭔데요? 요거잖아, 요거.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왜? 1. 1인 거잖아. 2번 상황은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한 게 1번 상황은 미분된 요놈의 기울기가 1일 때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18x 제곱 마이너스 1이 1일 때인 거라고요. 2번 상황은 얘를 미분한 18x 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일 때라고요. 얘가 1이 되면은 넘겨주면은 18x 제곱이 2인 거고 x 제곱은 9분의 1인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 건데,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뭐니?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3분의 1은요 기울기가 1인 이쪽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린 요건 아니잖아, 그치? 이놈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현실적인 건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인데 우린 a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실제로 이 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걔를 여기다 대입해야죠, fx에. 그럼 fx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 y값 얼마 나오니? 6 곱하기 세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7분의 1. 그 다음에 대해주면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거 3, 2, 6, 3, 9, 27, 9분의 3 빼기 9분의 2, 9분의 1 나오네요. 이거죠.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이거 무슨 삼각형? 기울기가 1이니까 직각? 이등변이죠? 45도 나나요. 45도 나나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9분의 1이라고요. 여기가 9분의 1이거든요. 여기가 9분의 1이면 당연히 여기도 9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9분의 1을 더 뺀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4가 됩니다. 저희가 마이너스 9분의 4인 걸 찾아냈다고요. 하나는 구했죠. 자, 두 번째 건 더 간단해요. 왜? 얘가 0. 지금 알까는 x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보는 거예요. 원점에서. 왜 a가 0인 거잖아. 이거니까 그냥 얘는 절대값 x잖아요. 그냥 a가 0인 거죠. 그래서 두 a 값은 마이너스 9분의 4랑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점차함수 그래프 못 그리겠으면 어떡해요? 못 그리면은 못 풀어요. 그려야 돼요. 3차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했었잖아요. 그 미분에서 미분된 유 값이 서로 다른 두 세균을 가지면 이렇게 생긴 함수고 그 기본적인 함수의 개형은 그릴 수 있어야 돼. 물론 복잡한 함수를 그리는 거는 출제가 아직 안 될 거야. 왜냐면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거는 사실 극대 극소를 배우고 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범위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접선의 어떤 방정식을 풀려면 간단한 함수는 그릴 수 있어야지만 문제 풀 수 있다고. 즉 이런 거 물론 문제에 주어져 있으면 상관없지만 내신에서 그래프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 그래프가 그래도 괜찮은데 한용해고 시험 봐서 알지만 빽빽하잖아요. 그림 잘 안 준다고요. 한 페이지에 문제를 꾸역꾸역 집어넣다 보니까 그래프를 너희들이 그려라 이렇게 내오지 그래프가 친절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상황은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36번 접선에 대한 문제 중에서 36번은 뭐에 대한 문제일까? 우리 접선 문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 그러면 36번은 이 중에 뭐에 대한 문제니? 넓이가 최대에다가 네모 쳐놓으세요.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에다가 네모 칩니다. 그러면 얘는 셋 중에서 뭐에 대한 문제야? 위에 점 P의 정확한 위치를 찍어주세요. 점 P의 정확한 위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점 P가 어디 있어야 되니? 2분을 정확한 위치를 찍어줍니다.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점 P가 어디 있어야 돼요? 땡땡땡 어디 있어야 돼요? 정확한 위치를 찍으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정확한 위치를 찍으라는 얘기는 봐라. 둘이서로 평행합니다. 저쪽이 평행이에요. A, B, P1, P2, P3. 자,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같죠? 평행하면 넓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OAP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떨 때야? OA를 평행 이동했을 때 걔가 이 곡선과 접하는 그 점 P가 넓이가 최대가 될 때죠.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는 점 P를 찍으라는 얘기는 그냥 점만 띡 찍으면 안 되는 거고요. 얘를 평행 이동해서 이 상황을 그려야 된다고요. 여기에 점 P가 있을 때야 이게 넓이가 최대일 거고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라고 한다면 이때 얘랑 평행한 선을 그으면 오히려 높이가 더 작은 거잖아. 얘보다 빨간색보다. 이해되죠? 그 말은 얘는 접선 문제 중에서 몇 번째, 즉 뭐에 대한 문제인 거야? 곡선 위의 점이니 기울기니 곡선 밖의 점이니? 기울기잖아요. 왜요? 평행하다니까 이 OA의 기울기 얼만데요? 이 Y는 X였잖아. 1이잖아. 그러니까 점 P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야? 1이란 얘기죠. 아, 이 fx를 미분했더니
그런데 점 px 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2분의 1이 뭐란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한 a 값을 구하자 이 문제인 거죠. 자,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이 상황이야. 내가 왼쪽 문제를 삭제했거든요. 왼쪽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왼쪽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같은 문제야. 그림이 없을 뿐이야. 그림이 없다 하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같은 문제입니다. 35번, 36번 같은 문제예요. 38번. 두 실수 A랑 K에 대해서 fx랑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대요. f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함수식은 이거잖아요. fx가 x가 a를 기준으로 해서 x가 a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항상 0인 거다. x가 a보다 크면 x-1의 제곱 곱하기 2x 플러스 1인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잠깐 그려보자. 자, 미분하지 않아도 이 함수 대충 개형은 알잖아요.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실근으로 갖고 1을 중근으로 갖는 3차함수니까 이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생긴 3차함수인 거야. 맞죠? 그런데 가에 의하면 fx가 미분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하대요. 자, fx는 x가 a보다 작으면 무조건 0이야. 근데 a보다 클 때부터는 요 흰색 함수를 따라가는 거야. 0이었다가 흰색 함수를 따라가는 거야. 그럼 그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둘 중 하나예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1이거나. 일단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a가 얼마니? 1이죠. 왜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처음엔 0이었다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럼 얘 청정인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의 좌미분계수 0이죠? 우미분계수는 0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면 얘는 이때도 청점이 아닌 거잖아. 왜요? 이때 좌미분계수 0이죠? 우미분계수는 얘를 미분하겠다는 얘기인데 미분해서 0 대입해, 1 대입해도 0인 거잖아요. x-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f1도 0이고 f'1도 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fx에 있는 그 식과 조건 가를 보면 실제 fx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그러면 a는 1인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되었나요? 이제 gx를 볼게요. gx는 뭐냐면 이제는 x가 k를 기준으로 해서 x가 k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고요. x가 k보다 더 크면은 12 곱하기 x 빼기 k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 처음엔 계속 0이었다가 그 다음부터 k, 0에서 기울기가 12인 직선인 거예요. 그런데요, 조건 나에 의하면 항상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항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미 fx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gx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처음에 계속 이렇게 0이었다가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12인 직선이면 그러면 이 파란색 함수는 항상 빨간색 함수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 얘를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렇게 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k라는 얘기인데 이 k가 더 작아져도 조건 만족하는 거 아니야? k가 더 작아져서 조건 만족하는 거잖아. 그럼 걔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니? 딱 접할 때. 접할 때죠. 이렇게 딱 접해도 그래도 얘가 항상 요 파란색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얘도 세 개 중에서 뭐야? 기울기.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이죠.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12란 얘기잖아. 그래서 요 놈을 미분해서 12가 되는 그러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접선 10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접점의 x절편을 구한 게 k인 거라고요. 자, 킬러 문제들, 수능에 나오는 킬러 문제들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돼요. 곡선 밖의점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렇게 잘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신에서 어렵게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기울기랑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온다고요. 근데 뭐 단원 자체가 그게 뭐 소단원이 뭐냐 이런 걸 구분하는 건 큰 의미는 없지만 최소한 이러한 상황들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9번. 39번 무슨 단원일까요? 39번은 뭘까? 기울어봤어. 무엇일까? 평균 변화율이에요. 오늘 제일 끝에 배웠던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건 평균 변화율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평균 변화율 문제입니다 라는 거를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는 평균 변화율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해요. 봐라, 거기 x세제곱이라고 돼 있잖아요. x세제곱. 거기 네모 치세요. x세제곱. 요거 3참수란 얘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아까 우리는 2참수일 때 평균값 정리랑 관련된 문제는 2참수일 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언제라고 했죠? 2분의 1 플러스. 그쵸? 그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얘 3참수잖아요. 그거 써놓으세요. 만약 fx가 2차 함수라면 세타가 얼마다? 느낌 얼마겠어? 아까 분명히 2참수 때 뭐라고 했어? 정 가운데라고 했잖아. 그럼 정 가운데라는 얘기는 0? 아니죠. 2분의 2분의 1이죠. 잘 생각해봐. 이게 정 가운데가 되려면 하나는 A고 하나는 A 더하기 H잖아. 둘의 정 가운데가 되려면 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아닌가요? 이게 왜 평균값 정리랑 같은 얘기냐면 FA를 좌변으로 넘겨요. 그리고 H로 나눠요. 그러면 저식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좌변은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가 되는 거고 이꼴 우변은 F 프라임 A 더하기 세타 H가 되는 건데 세타가 0과 1 사이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인 거 맞잖아. 이거 빼기 이거가 얘랑 똑같으니까 이거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럼 얘는 미분계수잖아요. 근데 세타가 0일 때가 A죠. 세타가 1일 때가 A 더하기 H죠. 그럼 세타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이 두 값 사이에 있는 거잖아. 우린 그게 평균값 정리였잖아.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같아지는 그 놈이 얘랑 얘 사이에 있더라. 근데 문제 풀 때 굳이 이렇게 바꿔서 풀 필요는 없어. 왜? 분명히 평균값 정리랑 관련된 상황이라고 했지만 몰라도 문제 풀 때 아무 지장이 없어. 즉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푸는 거야. 하지만 뭐는 알 수 있다고요? 만약에 2참수였다면 2참수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요 두 놈의 정 가운데 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세타가 그때 얼마다?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즉 이게 만약에 2참수 문제였다면 그냥 4번이 정답인 거라고요. 2참수였다면 이해되니? 근데 2참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냥 푸는 거예요. 식 변형하지 않고. 그럼 봐봐. 그냥 풀어버리면 fx가 x제곱이잖아요. 그럼 f 프라임 x는
3x제곱인 거죠. 대입하세요. fa 더하기 h는 뭐야? a 더하기 h의 세제곱인 거죠. 는 fa는 a 세제곱이죠. 플러스 h 곱하기 f 프라임 a 더하기 세타 h는 여기에다가 x 대신에 a 더하기 세타 h 대입한 거니까 3 곱하기 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뭘 구하는 거니? 세타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세타는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해주면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h 플러스 3ah 제곱 플러스 h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h 곱하기 전개해주면 a 제곱 플러스 2a 세타 h 플러스 세타 제곱 h 제곱 이렇게 되죠. 됐니? 자, 똑같은 거 지웁시다. a 세제곱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3a제곱 h, 3a제곱 h 지워질 거고요. 그러면 지워지지 않는 식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세타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2차식은요. 요거야. 전개해주면 뭐야? 3h 세제곱 곱하기 세타 제곱.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1차식은 두 개 곱한 거 6a h 제곱 곱하기 세타. 그리고 나머지 상수는 이거 다 넘겨주면 마이너스 3ah 제곱 마이너스 h 세제곱 이꼴 빵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됐죠? 자, 양변을 h 제곱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럼 h 제곱 나눠주면 주어진 식은 3h 세타 제곱. 그 다음에 h 제곱 나누니까 6a 세타. h 제곱 나눠주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h 이꼴 0이네요. 뭐합니까? 근의 공식. 세타는 짝수 근의 공식. 3h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3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9a 제곱 빼기 3h 곱하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네요. 왜 내 짝수 공식이에요? 세타 네, 짝수잖아요. 6개가 짝수예요? 6 계속은 짝수. 아, 그래서 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뭐 한 건지 알죠? 그냥 그런 식 쓴 거야. 그 중에서 세타는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중에서 뭐야? 플러스 값인 거죠. 이놈이죠. 이제 뭐 하면 돼? 요 극한 구하면 된다고. 당연히 극한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니? 0분의 0꼴이 되는 거니까 뭐 해야 돼? 혈례수 곱해서 유리화한 그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저거 혈례수 곱해서 분모 문제에 이거 빼기 이거를 곱해서 h0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그냥 정답 나온다고. 그러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되는 문제고요. 의미가 있진 않아요. 원래는 얘도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야.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평균값 정리야. 다시 한번 앞에 이론 잠깐 보면 이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익숙하지 않아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앞에 이론 잠깐 보면 평균값 정리에서 13페이지죠. 13페이지에 평균값 정리 그 첫 번째 박스의 제일 끝에 거 그 얘기라고요. 제일 끝에 거. fa 더하기 h는 fa 더하기 h f 프라임 a 더하기 세타 h 꼴 바로 이 꼴이잖아. 그 꼴에서 이차함수일 때만 딱 절반이 되다 라는 얘기고 이차함수가 아니면 그때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지금처럼 그냥 의미 없이 푸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 목표했던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교재, 혹시 부교재 어디까지 풀었니? 저희 근데 문제 막 중간중간 듬성듬성 딱 그래서 증서 분석 어디고 풀어야